이거 포함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유언 내용대로 이행하라. 상속 재산을 잘못 나눠줬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는 이유, 또 혹은 유언을 남겨야 하는 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 간의 화목함을 위해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자녀들 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유언을 남긴다. 이제 이렇게 유언의 목적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김 변호사님, 저 유언을 안 하고 죽거나 혹은 네. 유언을 잘못 남기고 죽으면 상속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요즘 보니까 뭐 유언 상속 전문하는 변호사들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증가하는 추세죠. 예, 되게 이제 어떤 종류의 상속 분쟁이 생겨납니까? 그래서 유언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언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고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유언을 안 하거나 또 유언을 잘못하면 뭐 한 우리가 보면 전문가들이 볼 때 한 5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5가지 다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재산 분할을 자기가 법정 상속분대로 또는 자기 권리대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산 분할 청구로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유류분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자기 상속분이 있는데 그 상속분의 자식들은 2분의 1, 형제들은 3분의 1 정도의 유류분이란 고유의 몫이 있는데 그거보다 적다. 내지는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류분 소송이 있고 또 상속회복 청구를 해가지고 상속인에서 빠진다든가 또는 조금밖에 안 줬다든가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으로 나타나가지고 가져가는 경우 그때는 정당한 상속인이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3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죠. 아하. 네, 지금 이제 크게 기별해서 3가지 종류의 이제 분쟁이 이제 많이 상속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이제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우선 상속 재산이 이제 어떤 것까지 포함되느냐. 돌아가신 분, 저 피해상속인이 누구에게도 상속인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뭐 이것이 상속 재산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분쟁이 없지만은 그 전에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이라든가 제3자 증여를 했다든가 이럴 때 이게 상속 재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다음에는 비율. 상속 지분은 유언을 안 하거나 유언을 잘못해서 그런 법정 상속 비율이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비율이 또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적게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걸 또 그 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모가 이제 살아 있을 때 이 자녀에게 미리 좀 증여하고 줬는데 이거 포함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주장하고 무슨 얘기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죠. 형제간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많이 증여했다, 기여했다. 내가 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기여 문장도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을 유언을 남길 때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좀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명확하더라도 본인들 기준에 명확한 것이 또 법률가 기준에 보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법률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 와서 마케팅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속 분쟁의 종류로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 이렇게 있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이 이거 참 많죠 요즘은. 되게 이제 어떤 소송들이 어떤 쟁점이 주로 여기에 이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자식한테 어떤 특정인에게 많이 줘가지고 많이 생기는 거죠. 원래 또 받아야 될 그 분들은 적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받아간 사람한테 이제 내 몫을 달라. 이게 쉬운 말로 이제 유류분인 청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 법에 정해 있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청구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되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게 될 주장하죠. 때가, 네.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좀 이제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느냐 그렇죠. 하는 그 시점에 대한 것이 쟁점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대부분 요즘은 이제 네. 피상적 부친이나 모친의 상속 재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돌아가신 분이 어디다 은닉을 했다든가 자녀들에게 전혀 안 알리고 있었다는 재산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재산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 아하. 소송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또 경우 상황은 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또 살아 계셔가지고 많은 경우에 참 1년 이내 소송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상이 꽤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하여튼 1년 이내에 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이제 권리를 보는 거죠. 찾으려면 1년 이내 해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제가 그 요즘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통계를 하나 찾아봤어요.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법원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유류분 이제 청구 소송이 158건이 있었는데 예. 이 소송이요. 소송이 예. 그다음에 2015년에 가니까 911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한 한- 7배. 예. 대단히 이제 소송이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은 조금 뭐 과장이 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거의 1년에 배씩 예. 늘어나는 셈이네요. 거의요. 이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야 이거 유언 잘못 남기거나 아니면 이거 뭐 유류분은 잘못 남겼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잘못 남겨놓고도 있지만 그냥 유언을 안 했는데 예. 안 한 상태도 일어나죠.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리 다 줘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하. 자녀에게 먼저 주고 그러면 예. 홀대받은 이제 자녀가 예. 소송을 제기하는 게 그 유류분이기 때문에 유언을 해도 생기고 유언을 안 해도 생깁니다. 이게. 이게 뭐 잘못해도 생기고. 예.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류분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인 아닌 사람들이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심지어는 뭐 호적을 위조해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다음에 호적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건 우리는 이제 법률용어로 참칭 상속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그다음에 뭐 상속 재산을 일부 누락하고 어떤 사람이 빼돌리면서 이게 나눠줬을 때 있을 테고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몫을 달라는 이런 유류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는 상속 재산을 잘못 나눠줬을 때, 그렇죠. 아니면 남이 뺏어가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뺏어갔을 때, 이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소송이 되겠네요. 상속 분쟁도 뭐 굉장히 많은. 이것도 참고적으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10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 3년,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그 10년 이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게 원칙입니다. 아니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도 역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법에서 뭐 아주 재미있는 격언이 있죠. 뭐 권리는 뭐 어떤 사람 위에 뭐 이제 저기 하지 않는다. 그죠. 뭐 잠자는 자에게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권리가 있으면서도 뭐 법에는 어떤 거는 1년, 뭐 변호사 비용은 예컨대 3년 동안 안 주면 떼어먹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하숙비 같은 거는 이제 1년 동안 1년 동안 개기고 있다가 안 주면 됩니다. 우리 이제 법률용어로 매달 주는 거, 뭐 연으로 주는 거 이것 따라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예컨대 뭐
이 건축기사라든가 뭐 예, 이런 예,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뭐 3년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아하. 정해져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 유류분이나 상속도 유류분은 1년, 상속배분은 3년, 10년, 유류분은 돌아가신 날 최대한 10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이런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하여튼 이 상속 관련된 분쟁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예. 유언 안 남기거나 잘못 남기거나 혹은 또 예. 살았을 때 예.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보니까 네. 이 재산과 관련된 그런 유언 이제 상속 분쟁도 있지만 또 이런 분쟁도 있다 제가 들었는데 뭐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언 집행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했는데 그 뭐 유언 내용대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유언 내용대로 이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이제 그 손해를 본 권리가 침해대한 입장에서 야 유언 내용대로 이행하라.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반환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요것도 가끔 그 전 단계로서 유언이 내가 본인이 보기에는 유언이 적법한데 다른 사람들이 유언이 잘못했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유언장이 맞다라는 확인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인지 청구 소송. 지금 말하면 이제 혼외자가 상속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송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과거에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혼외자 결혼을 하지 않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혼외자가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남녀 평등. 남자랑 전자는 배우자, 즉 여자 입장에서 남자랑 결혼하고 있으면서 한 20년 결혼하고 있는데 밖에서 애 낳는 경우도 제가 직접 한 2건 해봤습니다. 직접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럴 때는 이제 그 혼외자, 그러니까 결혼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재판하는 게 이제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건데 그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제 법원에서 맞다, 자식이 맞다라고 하면 다 틀어서 다시 이제 한 주머니 넣어가지고 다시 분할해야죠. 이미 다 나눠서 상속 다 끝났던 걸 다 모아서 다시 그렇죠. 이제 한 바구니에 놓고 다시 한 사람 더 해서 n분의 1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먼저 상속받은 사람이 써버리면 장땡이죠. 줄 거 없으니까. 줄 거 없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유언을 잘못 남기거나 아니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다양한 종류의 이런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소송과 분쟁을 우리가 물론 이제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유언을 제대로 남기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